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장화홍련전이 들려주는 공포 어린 밤의 환상을 체험하고 토끼전이 전하는 삶의 지혜에 공감하며 자랐다. 하지만 그것은 다양한 판본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읽힐 요량으로 각색된 버전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한 독서 경험이 한국 고전소설의 주제는 권선징악이라는 진부한 해석을 낳은 건 아닐까. 아이들에게는 밝힐 수 없는 어른들만을 위한 매혹적인 이야기. 한국 고전소설의 매력은 무엇인지 고전소설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정원 교수에게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KBS TV특강 박현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 비극 소설이죠. 장화홍련전을 통해서 우리 고전을 읽는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우리 고전을 읽는 매력 전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 고전소설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분이십니다. 경기대학교 이정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장화홍련 이야기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소설로 좀 새로운 해석을 또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토끼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토끼전 하면 사람들은 그 거북이하고 경주했던 토끼전 하고 그다음에 별주부가 와서 그 간 빼먹었다는 토끼전, 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좀 어린이 이제 교육용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어린이용이 아니라 성인용 토끼전,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토끼전의 다른 면모 그리고 다른 의미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들 좀 성인 버전이라고 하니까 눈들이 반짝반짝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새로운 내용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힘찬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판소리가 전래동화로 개작되면서 심청전과 함께 제일 먼저 전래동화로 만들어진 토끼전.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선 이 작품에는 권선징악이라는 틀에 박힌 주제의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본성에 대한 처연한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인간의 욕망이 넘실대는 잔인한 이야기. 토끼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전하고 옛날 우리 선조가 읽었던 토끼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전은 그 용궁에서 용왕이 병이 들자 그 용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라가 별주부가 육지에 와서 토끼를 유혹을 해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간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간이 없다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변명을 거짓말을 해서 토끼가 살아남게 된다는 그런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옛날 토끼전도 이것과 줄거리가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실은 이런 큰 뼈대는 차이가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진짜 토끼전의 재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소설들 중에서 랭킹을 매겨보자면 1위라고 할 만한 건 춘향전 정도가 되겠죠. 근데 토끼전도 춘향전만큼이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보자면 토끼전도 필사본, 그 손으로 이제 베껴 쓴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방각본. 방각본은 목판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이제 찍어낸 그 상업 출판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판소리 창본, 판소리 수군가로도 토끼전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활자본이라고 해서 이제 조선시대 말기 그리고 식민지 시대에 이제 그 인쇄해서 찍어낸 토끼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자면 판소리 창본에서는 수군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토별전, 별주부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주부라는 명칭은 우리가 그 별은 자라라는 뜻이고요. 주부는 용궁에서의 벼슬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부해서 저 주는 이제 주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 부라는 말은 저 한자가
조금 어렵게 보이긴 한데 우리가 자주 보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쓰시는 가계부 할 적에 부자가 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막 숫자 적고 이런 그런 어떤 서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잘 보면 보통 이렇게 막 구체적인 숫자들 꼼꼼하게 적고 이런 일들은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나요? 낮은 사람이 하나요? 낮은 사람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별주부도 실은 그러니까 용궁의 하급 관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토끼전의 제목이 수군가라고도 하고 별주부전이라고도 하고 또는 토끼전 얘기라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주인공이 토끼이긴 한데 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토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별주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수군가라고 하면 조금은 이제 중립적인 제목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목이 다양한 것은 토끼전에 대한 해석의 어떤 맥락들,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만큼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토끼전 이야기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을 끄집어내 왔는지 한번 그 계보를 우리가 찾아봐 보겠습니다. 토끼전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너무 간단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간 빼먹기 이야기죠. 그렇죠? 간 빼먹기 이야기. 근데 이 간 빼먹기 이야기가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전이 어느 날 탁 생겨난 게 아니고 실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에서부터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토끼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과장을 하자면 제가 막 지난 시간부터 계속 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예요, 이제. 그래서 토끼전은 제가 보아왔던 수많은 풍자 소설들, 풍자 이야기, 풍자 영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잔인하고 적나라한 풍자 소설이에요. 최고봉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죠?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평가를 할 수가 있는지 토끼전의 원래 가장 옛날 이야기부터 보시겠습니다. 토끼전의 가장 옛날 이야기는 인도에 있었던 원앙 본생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앙 본생담은 뭐냐면 부처님의 아주 옛날 그 전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물가에 원숭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가 가운데 있는 섬에 과일이 있으니까 그걸 따먹으려고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 되면 이제 나오고는 했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서 갔었죠. 근데 그 물가에 하필이면 악어 부부도 살았어요. 악어 부부가 살았는데 악어 부인이 임신을 해서 입맛이 궁금해서 어느 날 남편한테 사람은 임신하면 신게 먹고 싶은데 이 악어 부인은 이제 그 원숭이 간이 먹고 싶다고 여기서는 아마 원숭이 심장이 먹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악어가 원숭이 그 징검다리에 딱 앉아 있었어요. 원숭이가 모르고 탁 오다가 이제 그만 악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래서 악어가 입을 쫙 벌리면서 야, 너의 심장을 원한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꾀를 쓴 겁니다. 아, 그렇다면 제가 드릴 테니까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근데 악어는 입을 크게 벌리면은 눈이 감긴대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니까 원숭이가 악어를 머리를 짓밟고서 확 도망을 가버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자면 기본적인 어떤 뭐라 할까 은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악어의 입, 탐욕이 커지면 악어의 눈, 지성이 분별력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간 빼먹기 이야기 계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야기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강자는 약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한다. 하지만 약자는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한다. 그런데 이 약자와 강자와의 대결은 선악의 구도에서 펼쳐진다. 이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자라도 자기 임신한 부인의 입맛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도덕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 원앙 본생담에서는 강자가 약자에게서 뭘 뺏었는데 이때 강자는 매우 악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즉 빼앗아야 되는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도 유행을 했는데 이것이